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4월입니다. 전국의 눈은 온통 국회로 쏠려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확인할 텐데요. 특히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어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게 법원의 의견서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민주당이 낸 법안 검토해 보니 보완할 점이 많다 우려를 하면서 27페이지짜리 의견서를 냈거든요. 이게 검찰도 경찰도 아닌 법원의 의견서기 때문에 민주당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게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취임하시자마자 너무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셨어요. 예, 애초에 이 원내대표 자리가 제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독배를 들고 십자가를 맨 채 이 천심 망고의 자리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런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박홍근 원내대표님 머릿속에 있는 계획표부터 좀 알고 싶은데 이 법안 4월 내 국회 통과,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공포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지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수기 분리에 대한 그 내용적 합의뿐만 아니라 4월 임시에서 처리한다는 부분까지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원들을 대표하는 저로서는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고 당연히 4월 임시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마지막 국무회에서 의결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 이제 이분은 민주당 의원이 사보임하면서까지 법사위에 지금 배치한 분인데,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이제 안건 조정위로 보낼 경우 막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걸 막으려면은 야당목의 찬성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양향자 의원을 이제 그쪽으로 배치를 한 거였는데 어젯밤에 양향자 문건이라는 게 돌았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제 정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있더라도 양심에 따르겠다. 뭐 이런 문건 저희가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밑에 양향자 이렇게 이름까지 쓴 이 문건.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도 이 문제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본인이 아직은 공표를 한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 예, 정치인이야 이제 자기가 뭐 메모도 하고 글도 써놓고 그것을 이제 대중들에게 국민들께 직접 이제 알리냐 알리지 않느냐가 이제 책임이나 어떤 그 확정의 어떤 기준점이라 볼 텐데요. 아직 그런 상황까지 아니고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으나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인 것이고요. 그러면 저게 지금 뭐 이른바 누가 조작한 가짜 문건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본인이 아마 내부적으로 작성을 해 주변에 이제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 같긴 하는데 아직은 그것을 이제 공식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물론 저희가 양향자 의원의 사고의 문제는 저희 원내 지도부가 아니라 그 전 원내 지도부부터 이미 꼭 이번 법안 처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 지금 기재위에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빼고도 지금 세 분이나 계시는데 네. 법사위는 애초 21대 국회 때 그 합의했던 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12명, 뭐 무소속이 1명 이런 등등 이게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법사위는. 무소속이 1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 지도부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이제 우리로서는 만약에 안건 조정 소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제 양향자 의원께서 지금 그 고민을 뭐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저 문건 다시 정리합니다. 양향자 의원이 쓴 거 맞고 다만 저희는- 공표만 안 한 상태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본인이 이제 계세요. 그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신 문제이지만. 자, 예. 그러면 안건 조정위로 가면 일단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건 안건 조정위의 기간은 예.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전에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전에 국회에서도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법안 소위에서 이제 안건 조정 소위 구성을 우리건 저쪽 국민의힘이건 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안건 조정 소위를 이제 위원장이 구성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성되고 회의가 열리면 네. 어떨 때는 좀 더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또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 그럼 양향자 의원이 저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다고 해도 상관없이 갈 수 있단 말씀이세요? 이제 현재 무소속이 양양자 의원만 계시는데 네. 그건 또 다양한 또 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보시죠. 아까 다른 방법도 있다. 4월 내 통과 가능한. 그건 네, 어떤 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아직은 양양자 의원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단계인데 아직은 공표하지 않은 단계 아닙니까? 네. 설득- 앞서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양양자 의원님의 끝까지 그 고심도 저는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설득 같은 과정을 좀 거칠 왜냐하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도 우리가 1.1핵을 고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는 정의당이라든가 또 국민의당 예. 쪽 의견도 뭐 듣고 있고요. 바깥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있고 또 의원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또 아까 언급하신 법원 행정처에서 예. 제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함정 내용은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당론을 지금 만들어진 이 법안이 그냥 1획도 못 고친다 이 법안 결코 아니란 그렇지 말씀. 않습니다. 예, 저희는 그것은 이미 어제 의장 주제에 여야 예.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랬고 예. 또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있어서 저희가 이 국회 처리를 위해서나 네. 또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나 이런 걸 위해서 어떤 정합성을 또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는 그것은 당연히 반영해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만들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양양자 의원도 그런 우리의 입장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충분히 그런 문제까지 감안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설득해서 같이 뭐 논의를 해보다 보면은 그럼 목표하신 5월 3일 공포, 4월 내 국회 처리 이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2020년 4월에 이 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국회의장께도 그런 우리의 어떤 필요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소위 그 권력기관의 2차 개혁 개편을 이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1단계가 이제 2년 전에 됐는데 되게 미진하고 부족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그렇죠. 분리 말씀 조정안.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여전히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고 또 너무나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팽배해 있고 그 몇 가지 대표적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는 비단 민주당만 주장해온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법조인들이라면 웬만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예. 문제는 이 핑계 저 핑계 들면서 그동안 이렇게 시간을 미뤄온 것인데 이제는 매듭지어질 때가 됐다.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시면서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구나 본인의 신복을 법무장관으로까지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해서 어렵게 만들어온 이 소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 수기 분리의 문제.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그리고 검찰은 소위 이 공소의 제기와 유지, 즉 기소와 그다음에 재판에만 충실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이 부분들이 결코 진전되기는커녕 중단되거나 이제 퇴행될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현재 높은 것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지금 하고 예,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이번 질문은 4월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 질문은 지금 법원 행정처가 내놓은 이 법안 미비한 점들이 보입니다. 한 13조항 정도 보완해 주세요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고치는 작업하다 보면 꽤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죠. 그 경우에는 그러면 좀 시간을 가지고 뭔가 논의하고 다시 들여다볼 생각이 있으신 건가? 이미 법안 소위에서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뭐 하나하나 법원 행정처에서 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예. 이미 또 우리 법안 그 소위원들이
법원 행정처에서 제기하는 것들이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그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제 자체적으로도 또 좀 안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안에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교정이 행정처의 가능하다? 내용들이 전부 100%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당연히 예. 그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결코 시간이 그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즉 저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 다 내려놓을 테니 수사 지휘권은 갖고 있게 해달라. 이제 이게 요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어제 뭐 말씀하신 검찰 중립 특별법인가요? 이것도 좀 뜬금없는 출근길에 그냥 한마디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도 국회 비공개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왜 공개정치에 관여를 안 했습니까? 국가정보원법을 고쳤기 때문에 공개정치에 관여를 안 한 것이죠. 제도적 뒷받침. 그러니까 저는 검사 전체가 다 일탈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문제는 시스템이고 조직 문화인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결국은 법 개정으로 제도로 이것이 그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문제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 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안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경찰은 어렵게 1단계에서 폐지를 해놓은 것인데 이걸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하냐 이렇게 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검토의 여지도 없다고 보세요? 김호수 총장 거는? 이미 1단계에서 수사 지휘권 문제라든가 또는 수사 종결권 문제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 예, 다만 지금 이제 소위 이제 보안 수사를 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자체 보안 수사를 하게 할 거냐면 경찰에다가 미진할 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끔 현재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법안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미 그렇게 요구권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김호수 검찰총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뭐 검토해 보기도 좀 어려운 정도다. 저는 그게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다시 정리하자면 법원행정처에서 내놓은 대법원이 내놓은 그 의견서는 참고하겠지만 김호수 총장의 그 안에 대해선 검토의 여지 없다. 그리고 대법원 것을 고려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4월 내 처리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번 기회에 분리한다라고 하는 그 큰 원칙 이게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만 이제 수용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체계 자구의 문제나 어떤 법안의 그 정합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할 부분들은 또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찬성하시는 분들조차도 우려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 공백의 문제. 이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6대 범죄 수사가 공백이 생기진 않을까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아까 그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한 부분들 경찰의 권력이 상당히 비대해지는데 경찰이 부실 수사라거나 과잉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사건이 덮이진 않겠는가?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것만 가지고 검찰은 그 페이퍼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텐데 그럼 그 재판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가? 결국은 국민 손해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 우려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수사 공백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내놓은 안은 이제 3개월의 유예 기한을 뒀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현재도 경찰과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검찰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경찰이 하게끔만 하는 것이죠. 이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이관하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 4천 건, 5천 건 정도 되는데 4천 건 미만이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3개월이면 다 넘기고 충분히 그게 숙지가 되고 예, 그리고 할까요? 또 검찰의 뭐 스스로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고들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아직 미진한 그 현재 갖고 있는 수사들도 3개월이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2천여 명 이상의 이제 전문 인력이 있고 앞으로도 변호사 등 300여 명 이상을 더 충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의원총회 때 저희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의 정상화만 논의한 게 아닙니다. 경찰의 비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제할 수 있겠냐.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련해서 같이 제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의 자치경찰을 보다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자치경찰, 네, 그다음에 경찰의 인사의 어떤 중립성, 인사 또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 이런 것을 보장하는 장치를 함께 만드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거나 그런 법안을 만들기로 같이 결정을 한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형 FBI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검찰에 있는 특수부라든가 경제범죄 수사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 전문 인력들과 경찰에 지금 현재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합쳐서 정말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네. 수사를 아주 고도로 전문적으로 하는 그 수사기관을 최대한 조속히 만들자는 게 저희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공백 없이 추진하면 안 되느냐. 국민들의 우려점은 사실 그것도 있는 건데. 근데 공백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만든다고 할 때 그 사이에는 검찰에 있는 현재의 수사가 3개월 경찰이 이내에 하면 된다. 끝내고 나머지 건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이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법사위를 이제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그 다음은 본회의에 간문이 남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토요일에 미주 순방길 나서시잖아요. 본회의의 사회권을 안 넘기고 갈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반드시 넘기고 가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신다는지 답변 들으셨습니까? 박병석 의장님과는 수시로 우리가 왜 이 법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지 또 4월에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그러시면서도 국민적인 공감이나 또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예. 미국 순방 또는 미주 순방에 대해서는 본인도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안 가실 수도 있습니까? 뭐 그건 다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갈 경우에도 보통은 그 전에도 보통 부의장께 이제 사회권을 주고 가시는 보통은 경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4월 말까지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는 국회의원이 이제 사퇴를 해야 6월 1일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네네. 본회의에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것 예. 때문이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권을 넘길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나가시건 안 나가시건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시진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건 이 문제를 여야가 좀 중재를 해서 본인이 그래서 뭔가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경주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같이 의장님 이제 주재하는 그런 회의를 가졌고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협치를 중요시하는 분이시잖아요. 박병석 의장님 네, 스타일이. 그래서 내가 귀국할 때까지 여야가 모여서 논의하시오 이러고 가실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이 법을 4월엔 처리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4월의 수사기소권 분리의 문제와 또 국민의힘이나 또는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에 어떤 그런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홍구 원내대표님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입장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 2부 시작하고 3분 정도 가능하십니까? 네, 그렇게 예,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제가 여쭤보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이런 후보자들의 이름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우선 뭐 너무나 좀 문제 많은 인사들을 제대로 검증 없이 추천하고 있는 우리 당선인과 또 국민의힘 또는 인수위원회 저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검증의 또는 추천의 기준을 좀 밝혀라. 그다음에 누가 그 검증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묵묵부답입니다. 특히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후보자. 예, 후보자의 예. 경우는 너무나 심각하죠. 완전 내로남불식 공정을 완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이런 이제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번은 지명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명철의 자진 사퇴는 물론이고 수사의 대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진 사퇴해도 수사해야 그건 된다. 불가피하죠. 이미 이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것은 뭐 불가피하다 보는 것이고요. 어. 한동훈 지명자는 저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본인이 그렇게 지명됐으면 낮은 자세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반도주라는 이름까지 써가면서 국회와 또는 민주당을 능욕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미리 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은 자격 함량 미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진 철회를 지명 철회를 지명 요구를 철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본인 그 의원께 여쭤봤더니 본인이 보이콧한 표현을 본인 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민영배 의원한테 예, 여쭤보셨어요? 저희는 지금은 아. 강력하게 지명을 철회해달라. 이건 정말 부적절한 오히려 협치를 포기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고 먼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면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네. 국회에서 저희가 다수당과 또 청문회까지 가서 만약에 부적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예.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는 국회 임명 동의안을 구해야 되는 그런 총리 후보이거든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나와야지만 총리는 임명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회에서 걸쳐야 되는 예.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적격 인사를 임명을 강행해 놓고 나서 장관 후보자를 한동훈 후보자 같은 사람을 등을, 예. 강행하면 예, 그리고 나서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총리 후보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연일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도 많은 총리 후보자인데 앞에 여러 후보자의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건 대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같은 후보자들을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임명 강행을 할 경우 장관은 강행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할 경우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예. 저희가 또 4월 말에 지금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실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떤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또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지금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추천, 예. 그게 과연 납득이 됩니까? 본인이 어떤 이유로 이런 분들을 추천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부터 허수아비, 허세, 들러리 총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따져 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연계가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두 사안이 연계되는 것이다. 당내 얘기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컷오프 됐다는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컷오프 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하고 두 분이 그리고 나서 전략 공천으로 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원내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수기 물리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가지고 사실 비대위에 좀 제대로 참석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략 선곡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네.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 다 열어두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법사위에 이 수기 분리 문제와 관련된 심사 를 지켜보고 있고 또 네. 그래서 그걸 대기하고 있는 중에 저도 문자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원내대표님도 문자 보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비대위 가면 아마 이 과정에 예. 대한 소상한 설명을 좀 듣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또 박주민 당사자인 이제 법사위 간사가 오셔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 기사 보고 알게 됐다, 문자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서 되게 좀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계셨어요. 이제 그 11시 반경에는 같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료를 해드렸는데 저도 과연 이제 물론 당은 어떻게 하면은 진짜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이기는 후보를 내세울 거냐 이런 고민 때문에 물론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한 내용은 정확한 어떤 이유는 저도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보고 좀 혹시 좀 따질 게 있는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비대위원들의 생각 무엇인지를 좀 들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 카드가 뭐 그런 거론되고 얘기도 전혀 제가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병선 국회의장이 미주 순방 일정을 취소했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됐네요. 네. 이 가능성 있다고 하시더니 박병석 의장이 조금 전에 미주 순방 계획을 취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아마 책임 있게 이 문제는 매듭을 지으시겠다.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예. 그런 뜻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박홍근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